여러분, 식사만 끝나면 꼭 달콤한 한 입이 당기시죠? 과일 한 조각, 빵 한 입, 아니면 달달한 커피 한 잔. 그런데요, 그 뒤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이유 없이 짜증이 늘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28년째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명훈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뇨에서 간식은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식후의 달콤한 그 한 입이 혈당을 확 튀게 만들어요. 근데 같은 음식이라도 공복에 소량으로 드시면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진짜예요. 이 단순한 전환 하나가 장기적인 합병증 위험을 가르는 걸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수없이 봤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요, 공복 간식의 정확한 타이밍, 혈당에 실제로 도움되는 간식 5가지의 근거와 안전한 섭취량,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하루 루틴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려 볼게요. 자,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건강 정보는요, 볼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생각나는 가족분, 지인분께 공유해 주시면요, 오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하는지 궁금하시죠? 식사 직후의 후식 습관. 이게 짧은 시간에 혈당을 가파르게 쭉 올립니다.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요, 눈, 신장, 신경 같은 미세혈관이 먼저 지쳐요. 처음엔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시고 넘어가시죠. 근데 서서히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고요. 밤에 쥐가 자주 나고 발 저림이 늘고 병원 검진표엔 단백뇨 같은 신호가 하나둘 찍히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균열이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라나는 거예요. 반대로요, 타이밍만 살짝 옮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가 한 템포 쉬는 공복 시간에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의 간식을 소량으로 드시면요,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혈당의 요동을 확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먹는 걸 참는 싸움이 아닙니다. 시간표를 바꾸는 전략이에요.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인데요. 밥은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왜 자꾸 수치가 튀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식사 직후에 과일이랑 스틱형 빵을 입가심으로 드셨더라고요. 상담 후부터는 식사 직후엔 10분만 움직이시고 물을 먼저 드신 다음 간식은 오전이랑 오후 공복 시간으로 쏙 옮겼어요. 한 달 뒤요, 같은 양을 드시는데도 식후 피로가 확 줄고 자기 전 갈증이 훨씬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크게 바꾼 건 없습니다. 딱 하나, 타이밍이에요. 오늘은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어떤 간식이 누구에게 맞는지, 주의해야 할 상황은 뭔지까지 차근차근 확실하게 알려드릴까요? 원리부터 정리해 볼게요. 식사를 하면요, 장에서 포도당이 확 흡수되고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이 엄청 분비됩니다. 이때 디저트를 겹치면요, 파도 위에 또 파도를 얻는 셈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더 높고 더 오래 머물러요. 피가 끈적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눈이랑 신장, 말초신경처럼 섬세한 혈관부터 상처를 받기 쉬워집니다. 당장은 멀쩡한데요, 서서히 시야가 흐려지거나 밤에 쥐가 잦아지고 발 저림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 후식이 문제입니다. 공복은 완전히 달라요. 위가 한 템포 쉬고 위 배출 속도가 느린 상태라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저는 이 시간을요, 혈당 브레이크 구간이라고 설명해요. 브레이크가 걸려 있을 때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의 간식을 소량으로 넣으면요, 포만감은 길게 가고 혈당의 봉우리는 낮아져요. 먹는 종류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요, 시간만 바꿔서 이득 보는 방법입니다. 왜 식후엔 움직이라고 할까요? 근육은요, 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이자 펌프예요. 식사 직후에 가볍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요, 인슐린이 과하게 수거하지 않아도 근육이 포도당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혈당 꼭지를 눌러줍니다. 숨이 안 찰 정도의 속도로 10분만 움직여도 차이 나요. 의자에 앉아있던 시간을 잘게 쪼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어났다 앉기, 설거지, 동네 한 바퀴.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물 이야기도 꼭 해야 되는데요.
혈당이 높을수록요. 몸은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려 하고 이 과정에서 수분이 쭉 빠져나가서 갈증이 심해집니다. 미리미리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단 음료랑 과일 주스는요. 수분 보충이 아니라 액체 형태의 당을 더하는 셈이니까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갈증 나기 전에 한두 모금씩 작은 컵을 근처에 두고 규칙처럼 드셔보세요. 식이섬유는요.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 장치예요. 채소나 해조, 콩 반찬을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곁들인 다음에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즉, 순서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씹는 시간도 중요해요. 조금만 천천히,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는 습관이 위에 여유를 주고 포만감을 앞당깁니다. 과일 좋아하시죠? 완전히 끊지는 못해요. 위치랑 양을 조절해 보세요. 식사 직후에 큰 접시 대신해요. 공복에 작은 양으로 사과 반 개, 베리류 한 줌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부담이 적어요. 가능하면 달걀 한 개나 치즈 한 조각 같은 단백질 간식과 짝지어 먹으면 포만감이 더 오래갑니다. 비슷한 씹는 재미가 필요하시다면요. 무가염 볶음콩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간식을 어떻게, 얼마나 드시면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 5가지입니다. 피스타치오, 삶은 달걀, 볶음콩, 치즈, 구운 병아리콩. 이 음식들 다 익숙하시죠? 근데 포인트는요.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느냐에 있어요. 같은 음식도 방법이 다르면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첫 번째, 피스타치오인데요. 달콤하지 않아도 입이 심심할 때 손이 가죠. 한 주먹. 그러니까 손바닥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가 적당해요. 보통 3-40알 안쪽입니다. 근데요, 소금 묻은 제품은 갈증을 심하게 만들고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가급적 무가염으로 고르세요. 포장지에 나트륨이 0mg에 가깝게 표시된 제품이 좋습니다. 밤에 TV 보면서 무심코 계속 드시지 않도록요. 작은 접시에 미리 덜어놓는 것도 요령이에요. 틀니 쓰시는 분들은요. 껍질이 남아있는 제품보다 이미 깐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드신 뒤엔 물 한두 모금으로 마무리하세요. 입안이 개운해지고요.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삶은 달걀이에요. 작지만 든든한 간식이죠?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도와주거든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고요. 아침 공복이나 오후 공복에 드셔보세요. 삶을 때는 흰자가 충분히 익히게 하지만 지나치게 오래 끓이면 노른자가 떫고 소화가 더디니까 물이 끓기 시작한 후로 9분에서 10분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소금 대신 후추를 살짝 뿌리거나 혹은 파프리카 가루나 허브를 이용하면 나트륨 없이도 맛이 살아나요. 고지혈증이나 담석증 같은 병력이 있으신 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개인량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시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볶음콩, 특히 검은 콩인데요. 씹는 재미와 포만감을 동시에 줘요. 기름이랑 소금을 쓰지 않고요. 마른 팬에 약불로 8분에서 10분 정도만 천천히 볶아서 보관하세요. 타는 냄새 나기 전에 껍질이 살짝 갈라지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양은 작은 한 줌에서 시작하시고요. 변이 묽어지거나 배에 가스 차는 분은 양을 반으로 줄여서 며칠 간격을 두고 천천히 양을 늘려보세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 콩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은요. 저녁 늦게보다는 오전 공복에 소량으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껍질에 많으니까요. 껍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과도하게 볶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네 번째 음식은 바로 치즈입니다. 가공치즈보다 자연치즈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핵심이에요. 보통 포장 앞면에 자연치즈 함량 %가 크게 적혀 있고요. 뒷면 성분표의 첫 줄이 자연치즈, 모짜렐라, 체다 등으로 시작하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한 번에 한 장 또는 작은 조각으로 충분하고요. 나트륨 표기를 100g당 500mg 안쪽인 저염 제품 위주로 살펴보시면 도움돼요. 빵이랑 함께 먹으면 결국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니까요. 오이, 방울토마토, 샐러리 스틱 같은 채소와 같이 드셔보세요.
이 조합은 씹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서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구운 병아리 콩입니다. 이건 집에서 만들기 쉬워요. 미리 불린 뒤 삶은 후에 물기 뺀 콩을 얇게 펼쳐서요. 170도 에어프라이어에 12분에서 15분 정도 구우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해요. 오븐 쓰실 땐 180도에서 15분 전후가 기준이고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면 골고루 익습니다. 양은 반컵 정도가 적당하고요. 양념은 소금 대신 파프리카 가루, 마늘가루, 건어물을 이용하세요. 콩 특유의 냄새가 부담스러우면 올리브 오일을 한두 작은술만 가볍게 버무린 뒤에 구워도 좋아요. 다만 오일을 사용하셨다면 양은 더 엄격히 지키셔야 합니다. 간식은요, 준비와 보관도 전략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 두면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피스타치오는 하루치씩 지퍼백에 나눠서 냉장 보관해 주세요. 볶음콩이랑 구운 병아리 콩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서 3, 4일, 여름철엔 가급적 냉장 보관해 주시고요. 삶은 달걀은요, 껍질 까지 말고 냉장고 문 쪽이 아닌 안쪽 선반에 보관하시고 3일 이내 드세요. 치즈는 꺼냈다가 다시 넣는 빈도가 많을수록 표면이 마르니까 작은 포장으로 구입하시면 낭비가 줄어듭니다. 실제 저희 환자분 68세 여성분인데요. 점심 직후 과일을 한 그릇 드시던 습관 때문에 오후 졸림이랑 갈증이 심했어요. 루틴을 바꿨습니다. 점심 끝나고 12분 걷기와 물 한 컵, 과일은 오후 공복으로 옮기고 양을 사과 반 개로 줄였어요. 배고픔이 남을 땐 삶은 달걀 한 개를 곁들였죠. 3주 뒤요? 식후 졸림이 눈에 띄게 줄고 저녁 과식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 이분은 밤마다 과자 봉지가 열렸는데요. 손 대신 입이 바쁜 시간대를 피스타치오 한 주먹이랑 구운 병아리 콩 반컵으로 바꿨어요. TV 앞엔 아예 작은 접시만 두고 빈 접시는 채우지 않기로 약속했죠. 한 달 후 체중은 1.2kg 줄고요. 야간 갈증으로 깨는 일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다른 72세 환자분은 틀니 때문에 견과류가 불편해서 치즈랑 오이 스틱 조합으로 드셨어요. 나트륨 낮은 자연 치즈로 고르고 저녁 늦은 시간 대신 오후 공복으로 옮겼더니 확실히 속이 훨씬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의해야 할 분들도 계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인 조절이 필요한 분, 담석증이나 췌장 질환 병력이 있는 분, 우유 단백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요. 양이랑 종류를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맞춤 조정하셔야 합니다.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은요. 새로운 간식 드실 때 처음 며칠은 혈당을 자주 확인해 보세요. 공복 간식이라고 해도 개인별 반응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식후엔 의자에 오래 앉지 말고 10분 움직이기. 물을 먼저 작은 컵으로 자주 마시기. 간식은 공복의 소량,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로 먹기.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5가지 음식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공복 간식 시작. 이 간식 먹어볼게요 등의 댓글을 서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 줄의 결심이 내일 아침의 선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정보가 필요한 가족분이나 지인분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요, 의지의 불꽃이 아니라 습관의 온기에서 나옵니다. 식후에 한 걸음, 공복에 한 입, 그리고 물 한 컵. 이 작고 꾸준한 온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